질산화가 억제되면 토양 내에 양이온인 암모니아트 질소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양이온인 암모니아트 질소는 생강이 꼭 먹어야 하는 다른 양이온인 칼슘, 칼륨, 마그네슘, 특히 칼슘이랑 기량작용 때문에 칼슘 결핍 증상을 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에 생강 영상 준비했고요. 이제 6월 넘어가고 있죠. 한 달 뒤부터 생강, 조금 빠르신 분들은 이제 생강 추비 준비하고 계실 거고, 한 달 뒤부터 생강 추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시기가 도달하고 있으니만큼 생강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 생강의 특성, 그리고 특성에 맞는 비료가 어떤 게 적합할지, 그래서 생강의 웃거름, 이 밑거름은 다 처리하셨을 테니까요. 이제 웃거름은 어느 시기에 어떤 비중으로 주는 것이 생강의 고품질 다수확을 이룰 수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생강의 웃거름 12%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청근성 작물입니다. 실제로 생강 수확이 진행되는 10월, 11월에 생강 이제 삽으로 파가지고 수확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들면은 막 들썩들썩 이제 땅이 들리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지요. 생강 자체가 뿌리에 맺혀 있는 궤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뿌리들이 뻗을 그 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청근성 작물이기도 하고요. 청근성 뿌리 작물이니만큼 가스 피해에 굉장히 취약하고, 토양의 염류 집적에 굉장히 취약하고, 가스 피해랑 염류 집적, 그리고 뿌리 발달이, 근권부 발달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분 흡수가 저하가 되고, 토양의 pH 조건에 따라서 병도 많이 오고, 양분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양분 흡수,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작물 중에 하나이지요. 가스 피해 쪽을 보면은, 가스 피해는 말 그대로 가스가 분출되는 거죠. 분출되는 주 원인을 살펴보면은 토양 내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들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분해가 되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스 형태로 분출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양분의 유실을 야기하기도 하고, 작물 자체에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입히는 현상을 가스 피해라고 하고, 가스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은 노랗게 작물들이 들뜨면서 입에 선단부부터 차차차차 이렇게 말라 죽어가면서 나중에는 고사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스 피해는 질소 가스 피해인데요. 이건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소태 질소가 암모니아트 질소가 되고, 암모니아트 질소가 질산화되면서 질산태 질소가 되는 그 과정에서 토양에 수산화 이온과 만나면서 이제 암모니아 가스가 휘산이 돼서 비료 성분, 질소질 비료의 성분도 낭비가 되고 작물에 데미지를 입힌다. 열심히 보신 분들은 또 기억나실 텐데, 온대기후에 pH가 약산성 토양에서는 혹시 몇 % 정도나 가스 피해로 날아간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질소 가스 피해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소질 비료 또는 암모니아트 질소를 사용한 복합 비료나 NK 비료, 그리고 충분히 부숙되지 못한 미부숙 퇴비 등이 있습니다. 미부숙 퇴비 같은 경우는 사실 질소가스로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또 가스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스 피해를 입게 되면 모든 작물들이 다 공통이긴 하지만, 특히나 청근성 작물인 생강의 경우에는 발화율도 감소하고요, 초세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생강의 비대가 당연히 불행하게 되고, 뿌리 발육이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생강이 쓰러지는, 도복되는, 뿌리가 약한 작물이 가스 피해까지 입으니까 생강이 도복되는 현상까지 야기하기도 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가스 피해 없이 생강의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스 피해의 주요 원인은 질소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질소질이 분해나 질산화가 되지 않고 바로바로 생강이 흡수가 될 수 있다면 가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생강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를 공급하는 것이 답인데요. 그것이 바로 질산트 질소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팁이 나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모니아태가 밭의 수산화 이온과 만나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휘산되는 걸 질소질 가스 피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이 많이 들어있는, 우리가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개량하려고 뿌려주는 석회, 생석회도 있고 소석회도 있고, 그런 친구들을 뿌릴 때 이 친구들과 그냥 범용적인 질소질 비료를 같이 뿌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암모니아트 질소와 수산화 이온이 만났을 때 가스가
굉장히 많이 분출되기 때문에 암모니아트 질소를 포함한 그냥 일반적인 질소질비료, 질산트 질소가 아닌 일반적인 질소질비료 사용 자체가 생강이 좋지 않지만 어쨌건 그거를 부득이 사용하셔야 될 때는 요거랑 수산화 이온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석회, 이건 칼슘비료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칼슘비료를 보통 이제 석회비료라고도 명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칼슘비료가 질산트랑 붙어 있으면 질산칼슘이잖아요. 이건 수산화 이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석회 자체는 칼슘을 공급하는 목적보다는 수산화 이온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수산화 이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물질로 칼슘을 사용한 거니까요. 수산화 이온이 많이 들어있는 석회, 그리고 암모니아트 질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국내산 NK나 복합비료를 동시에 사용하면 가스 피해가 굉장히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사용하지 마시고 석회를 훨씬 더 먼저 사용하셔가지고 토양을 개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거름을 넣는 형태를 추천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제 웃거름도 중요하잖아요. 웃거름 같은 경우는 또 고온기에 되죠. 뭐 생강 같은 경우는 비료를 웃거름을 3번 하시는 분도 있고 4번 하시는 분도 있고 많으면 8번 하시는 분까지도 제가 봤는데요. 어쨌건 웃거름이 진행되는 시기는 굉장히 고온기입니다. 고온기에는 화학 반응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되겠죠. 화학 반응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니까 가스 피해가 아무래도 더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거름은 가스 피해를 더 조심하셔야 돼요. 웃거름 잘못 부르셨다가 생강이 쓰러지는 경험들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어쨌건 고온기에 하느니만큼 석회가 어떻고 암모니아트 질소가 어떻고를 생각하시는 것보단 반드시 가스 방출이 없는 질산트 질소를 사용하셔서 질소질 가스 피해를 예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이제 후기, 뭐 3차 추비를 가정을 했을 때 2차나 3차 추비, 마지막 추비를 할 때 질소질이 다량이 공급되면은 뿌리작물인 생강의 고품질 다수확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질소질은 반드시 후기에 비절이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것만 보더라도 완효적인 형태로 흡수가 되는 코팅 비료라든가 요소 비료보다는 바로바로 작물에 흡수가 되는 형태인 질산트 질소를 웃거름으로 반드시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산트 질소의 장점은 2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스 피해가 없다라는 거, 생강의 도복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 2번째로는 후기에 질소질 양을 우리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용성인비, 어쨌건 생강이고 뿌리 작물이다 보니까 인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용성인비 추비가 어떨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산을 공급할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용성인비 추비가 과연 적합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인을 추비로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찬성입니다.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맞는 얘기죠. 하지만 인이 얼마나 잘 흡수가 될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요. 인 얘기는 뒤에 더 자세하게 폴리인산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용성인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산화이온입니다. 용성인비는 보통 이제 수산화이온이랑 붙어 있어요. 인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산화이온도 같이 공급하는. 석회는 칼슘은 공급하지 못하고 수산화이온을 공급하지만 용성인비는 인과 함께 수산화이온을 공급합니다. 수산화이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질소질, 특히나 암모니아트 질소랑 만나면은 가스 유산이 굉장히 심각화되기 때문에 용성인비 형태를 추비로 공급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질산트 질소가 얼마나 가스가 나오지 않고 다른 형태의 비료들이 얼마나 많이 가스가 나오나 저희가 실험을 했던 건데요. 이제 암모니아 볼라틸리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암모니아 가스가 분출이 되면은 이 노란색 실린더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부분이고요. 왼쪽 2개는 야라이 비료예요. 질산 칼슘 비료랑 질산트 질소가 포함된 복합 비료고요. 그리고 오른쪽 2개 중에 제일 오른쪽 건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요소고, 이 가운데 있는 3번째, 왼쪽에 3번째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국내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국내 비료 요소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고, 벌써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실린더에 차고 있고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국내산 복합도 가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 가스들은 생강에 그대로 데미지로 직행한다는 거. 반면에 야라, 질산트 질소를 거의 90% 이상 포함하고 있는 질산 칼슘 나이트라보 비료랑 질산트 질소랑 암모니아트 질소가 균형 있게 들어가 있는 야라의 복합 비료인 야라 밀라 컴플렉스라는 제품은 지금 가스가 유관상으로 분출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염류 집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생강의 가스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염류 집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염류라는 건 그냥 염이 쌓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염은 이제 영어로 솔트라고 하고요. 솔트라고 한다고 해서 소금이 아니라 모든 양이온, 음이온, 그러니까 땅에 있는 화학 물질들 다 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염류가 왜 집적이 되냐?
뿌렸으니까요. 땅에 있으니까요. 그럼 땅에 있는 애들이 차라리 지하수로 용출되거나, 이것도 뭐 적합한 형태는 아니죠. 아니면은 제일 적합한 형태는 작물이 흡수하거나, 그래가지고 땅에 이제 뭐 염들이, 다른 무기 염들이 없는 형태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작물들이 잘 먹지도 못하는 형태의 비료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니면은 작물이 아예 먹지도 못하는, 작물에 거의 하등 필요가 없는 형태의 양분들을 땅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1년, 2년 굉장히 지속이 되면은 작물들은 먹지도 못하고 토양에 계속 작물이 먹지 못한 양분들이 쌓여져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염류집적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지면 염류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염류집적의 주 원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첫 번째 원인은 과다한 비료 사용이에요. 근데 과다하게 비료를 사용한 것들 작물들이 다 빨아먹거나 지하수로 다 용출이 됐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하수로 다 용출이 되지도 않고 작물이 빨아먹지도 못하게 토양에 불용화된 형태로 남아있는 것들이 염류집적을 일으킨다는 거고요. 그럼 어떤 형태들이 많이 불용화가 되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산이라든가 뭐 그런 형태들이 많이 불용화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는 건 염소입니다. 생강이 거의 먹지 않는 양분이죠. 실제로 염소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식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토마토도 그렇고 뭐 클로버도 그렇고 몇 가지 식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생강 같은 경우는 염소를 그 필수 영양 원소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염소를 우리가 아무리 밭에다 준다고 해도 생강들이 굉장히 미량 빼고는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먹지 않는 양분을 뭐하러 줍니까? 그것들이 이제 염류집적도를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거고, 그래서 염류집적이 굉장히 심각해지면 어떤 형태들이 일어나냐라는 건데, 이제 고농도장애인데요. 토양 내부에 염들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물이 작물 쪽, 물과 양분이 작물 쪽으로 빨리는 게 아니라, 특히나 물이 작물에서 토양 쪽으로 빨리는, 뭐 작물에서 토양 쪽으로 물이 이렇게 침출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작물들이 물이 못 먹는 형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제 암모니아 가스 장애 같은 경우는 고농도 염류가 존재하다 보니까 미생물의 그 활성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미생물의 활성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질산화라는, 암모니아 태질소를 질산태로 변환시키는 이 질산화라는 그 작용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강은 지금 최종 산물인 질산태질소를 먹어야 하는데 질산태질소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미생물들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럼 토양 내에 암모니아 질소가 굉장히 가득 차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아질산가스 등의 가스로 분출되는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는 칼슘 결핍 증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산화가 억제되면 토양 내에 양이온인 암모니아 채질소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양이온인 암모니아 채질소는 생강이 꼭 먹어야 하는 다른 양이온인 칼슘, 칼륨, 마그네슘, 특히 칼슘이랑 기량작용 때문에 칼슘 결핍 증상을 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